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뉴스를 탑재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연구소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AI 강국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한국 연구원이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미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현지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강민호 교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학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수학적 재능을 보인 그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0년간 KAIST에서 수리과학부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응용수학계를 이끌어왔습니다. 4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대한민국 정부의 특별 프로젝트로 미국 스탠포드 AI 연구소의 고문으로 파견된 그는 자신의 조국을 자랑스럽게 대표하는 최고의 수학자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도착한 첫날, 민호는 연구소의 최첨단 시설에 감탄했지만 곧 미국 연구진의 안일한 접근 방식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의 알고리즘은 복잡해 보였지만 한국의 대학원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프로젝트 리더인 마이클은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연간의 데이터와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자부심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경험 많은 눈은 이미 수십 가지 개선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행렬 계산부터 위상 수학적 접근까지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20년간의 연구 경험과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낸 그는 한국 수학의 깊이와 정교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팀 미팅에서 민호는 차분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행렬의 특이각 분해와 위상학적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계산 효율성이 약 40% 향상되고 정확도도 높아질 수 있어요. 마이클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반박했습니다. 당신의 접근법은 너무 이론적이에요. 우리는 실용적인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명백한 불신을 담고 있었고 대부분 30대 초반의 미국인 연구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국제학회와 공동연구를 경험한 그는 이런 반응에 익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론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그런 세계적 수준의 접근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첫 달은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그의 제안은 지속적으로 과소평가되었고 팀 회의에서 그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은 항상 가장 짧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차분히 메모를 정리하던 민호에게 유일하게 다가온 사람은 중국계 미국인 연구원 그레이스였습니다. 그녀는 베이징 대학에서 민호의 논문을 공부했다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교수님의 위상수학적 접근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여기서는 서양인들이 동양의 수학적 접근법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밤마다 임시 숙소에서 민호는 가족 사진과 태극기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수학적 전통을 보여줄 때가 됐다. 우리 방식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증명해 보이겠어. 20년간의 연구 경험과 자부심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는 단순한 고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학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사명을 가진 대사였습니다. 민호는 마이클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독창적인 수학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밤늦게까지 AI의 블랙박스 문제를 분석했어요. 서양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그는 한국 특유의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도전했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섞인 그의 연구 노트는 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깊이 있는 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안에는 세종대왕 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수학적 전통과 현대 한국 교육의 탁월함이 녹아 있었어요.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한국이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학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정과 나눔의 정신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이 개인의 성공만을 중시한다면 그는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며 깨달은 진정한 한국의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 생활 2달째, 민호는 여전히 외부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지만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 연구진의 태도는 명백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힌 그들은 한국의 혁신적 수학 이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매주 월요일 아침 전체 연구진이 모이는 회의는 민호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발언 시간은 항상 제한되었고 제안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마이클이 자신의 최신 연구 결과를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팀이 개발한 이 알고리즘은 신경망의 결정 과정 추적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오차율이 기존 방식보다 15% 감소했어요. 팀원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민호는 노트북에 빠르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은 이 접근법의 여러 한계점을 즉시 발견했어요.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마이클의 알고리즘은 훌륭하지만 한국에서 개발된 이중 행렬 분리법을 적용하면 오차율을 추가로 20%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강 박사님, 우리는 이미 가능한 모든 행렬 분리법을 시도했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에서만 쓰이는 비주류 이론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한국 KAIST와 서울대에서 지난 10년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온 이론입니다. 세계적인 저널에도 여러 번 발표되었지만 언어 장벽으로 서구에서는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마이클이 더 화를 내기 전에 연구소장 데이비드가 개입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강 박사님. 하지만 현재 프로젝트 일정이 빠듯해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는 민호 옆에 그레이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의 이론에 정말 관심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마이클의 접근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거든요. 시간 있으실 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오늘 저녁 시간 어떠세요? 제 연구실에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호는 그레이스에게 한국에서 발전시켜온 수학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수식을 빠르게 써내려갔어요. 한국에서는 수학을 단순히 개념의 집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철학적 사고방식과 현대 과학을 결합해요. 세종대왕 시대부터 우리는 실용적인 문제 해결과 깊은 이론적 탐구의 균형을 중요시했거든요. 그레이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배웠던 어떤 접근법과도 다릅니다. 서구에서는 너무 세분화된 전문 분야로 나누어 전체적인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이론이 실제로 마이클의 알고리즘보다 20% 더 효율적이라면 우리는 이를 증명해야 해요. 민호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대담한 계획이 떠올랐어요. 그는 그레이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증명해 봅시다. 제 이론을 적용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객관적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참여하겠어요? 그레이스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에요. 저도 동아시아 출신으로서 서구 중심적 연구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항상 느꼈거든요. 그날부터 민호와 그레이스는 공식 연구 일정 이후에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한국에서 가져온 연구 자료들을 꺼내 보였어요. 이 모든 자료가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한편 연구소의 다른 팀원들 사이에서 민호에 대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그를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가로 무시했고 다른 일부는 그의 경험과 지식에 점점 관심을 보였어요. 마이클은 민호의 연구실을 지날 때마다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있던 민호에게 데이비드 소장이 찾아왔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강 박사님 아직도 일하고 계셨군요.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민호는 존중의 표시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확인하고 싶은 계산이 있어서요. 한국에서는 학생들도 이 정도 시간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니까요. 데이비드는 민호의 화이트보드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복잡한 수식들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강 박사님의 접근법이 너무 학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논문들을 보니 한국과 아시아의 AI 연구가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소 생활 3개월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미국 연구팀의 AI 모델이 투자자 시연 테스트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6개월간 개발해온 마이클의 알고리즘이 복잡한 패턴 인식 문제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를 보인 것이었어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소장의 표정은 심각했고 마이클은 창백한 얼굴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연구진 모두가 긴장된 공기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번 실패는 치명적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국방부 관계자들 앞에서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하면 $10,000,000의 연구 기금을 잃게 됩니다. 데이비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자신의 팀을 대표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거의 찾아냈고 수정 작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금요일까지 완벽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태도는 겸손했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발한 방법론을 적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강 박사님의 이론적 접근법으로는 이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최신 방법론을 모두 동원하고 있어요. 민호는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저와 그레이스 박사는 지난 몇 주 동안 당신들의 알고리즘에 대한 대안을 개발해왔습니다. 한국의 수학적 접근법을 적용한 결과 기존 모델보다 오류율을 35% 낮출 수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그레이스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강 박사님의 이론은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규모 데이터셋에서 검증을 마쳤어요. 데이비드 소장이 갑자기 희망을 본 듯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강 박사님, 정말 일주일 안에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민호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진행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율성과 그레이스를 포함한 3명의 연구원이 필요합니다. 마이클이 반발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이론에 전체 프로젝트를 맡긴다는 건. 하지만 데이비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승인합니다, 강 박사님.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레이스와 필요한 인원을 선택하세요. 마이클 팀은 병행해서 기존 방식의 개선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그레이스와 2명의 젊은 연구원을 선발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김과 일본 출신의 아키라 타나카였어요. 둘 다 동양 수학에 친숙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들이었습니다. 민호의 임시팀은 별도의 연구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회의에서 민호는 화이트보드에 한글과 영어가 섞인 복잡한 수식을 적어 나갔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한국식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서양 수학이 종종 분석적 분해에 중점을 둔다면 우리는 통합적 관점에서 시작할 겁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중용의 원리와 현대 위상 수학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그레이스와 2 연구원은 열심히 필기하며 민호의 설명을 따라갔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그들에게 한국 특유의 수학적 직관을 가르쳤어요. 그것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첫날 밤 늦은 시간까지 작업한 후 데이비드 김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는 정말 이런 방식으로 수학을 가르치나요? 미국에서 제가 배운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체계적인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응용의 균형을 배우죠. 서양 교육이 종종 어떻게에 집중한다면 한국은 왜라는 질문도 함께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르치죠. 셋째 날 팀은 24시간 연속으로 작업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민호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점차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초기 테스트 결과는 매우 유망했습니다. 한편 연구소 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교수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마이클의 팀원들조차 민호의 연구실 앞을 지나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5째 날 아침 민호는 팀원들을 집으로 보내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 마지막 계산과 검증을 진행했어요. 그의 이마에는 피로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팀원들이 돌아왔을 때 민호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한국의 수학이 미국의 문제를 해결했군요. 국방부 시연회 당일 스탠포드 AI 연구소의 대형 컨퍼런스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테크 기업의 임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1,000만 연구 기금이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데이비드 소장이 앞으로 나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AI의 블랙박스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선보이게 되어 기쁩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을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어 국가 안보와 방위 시스템에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민호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번 프로젝트를 이끌어준 강민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KAIST에서 오신 세계적인 수학자이신 강 박사님의 독창적인 접근법이 우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서 있던 마이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팀은 끝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늘 시연은 전적으로 민호의 솔루션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데이비드가 민호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민호는 차분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저희 팀이 개발한 알고리즘은 한국에서 발전해온 수학적 접근법에 기반합니다. 서양 수학이 종종 요소별 분석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의 수학은 전체론적 관점과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더 주목합니다. 민호는 화면에 복잡한 행렬 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신경망의 각 층 사이의 관계를 위상학적 매핑이라는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단순히 개별 뉴런의 활성화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패턴의 변화를 추적하는 거죠. 그의 설명이 진행될수록 청중들은 점점 더 몰입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수석 과학자로 보이는 남성은 열심히 메모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제 실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호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화면에 복잡한 이미지 인식 테스트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제시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어요. 알고리즘은 전투 환경에서 민간인과 위험 요소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민호의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이미지 분석 결과가, 오른쪽에는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어요. 기존 AI가 블랙박스처럼 작동하여 왜 특정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없었던 반면 민호의 시스템은 각 판단의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정확도 98.7%,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완벽하게 추적 가능했어요. 국방부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몇몇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수석 과학자가 질문했습니다. 강 박사님, 이 접근법은 어떻게 개발하셨습니까? 서구의 주류 AI 연구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보입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이 방법론의 기본 원리는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용적 지식과 이론적 이해의 균형을 중요시했죠. 현대 한국 수학은 이런 전통 위에 서구 수학의 장점을 결합했습니다. 우리는 분석과 통합, 분해와 조합의 균형을 항상 중요시합니다. 시연이 끝난 후 국방부 대표는 즉석에서 연구 기금을 $2,000만 2배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민호에게 직접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강 박사님,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 기술은 미국 방위 시스템에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기술 협력이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니 기쁩니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데이비드 소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 박사님, 우리 연구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연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호는 창밖의 캘리포니아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 알고리즘의 잠재력은 국방 분야를 넘어섭니다. 의료진단, 기후변화 예측, 자율주행차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연구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는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레이스와 두 연구원은 민호에게 샴페인 건배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대신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막걸리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요한 성공을 거두었을 때 함께 나누는 술입니다. 혼자 마시는 것보다 함께 나눌 때 더 맛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작은 술잔을 들고 건배했습니다. 마이클조차 수줍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접근법을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민호는 그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학은 항상 의심과 검증을 통해 발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구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민호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수학적 천재성이 미국 AI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호의 알고리즘이 학계에 공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의 논문은 최고 권위의 AI 저널에 게재되었고 전 세계에서 강연 초청이 쇄도했어요. 한국인 수학자의 이름이 실리콘밸리 전체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과학 아카데미에서 열린 특별 세미나에서 민호는 400명이 넘는 석학들 앞에 섰습니다. 청중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와 필즈상 수상자도 여럿 보였어요. 민호는 차분하게 그의 접근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수학적 사고방식은 단순한 계산 기술이 아닌 철학적 기반에서 출발합니다. 음양의 조화, 중용의 원리와 같은 전통적 사상이 현대 수학과 만나 독특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서로 대립되는 요소들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세미나 후 MIT의 저명한 수학자가 다가와 감탄을 표했습니다. 강 박사님, 당신의 행렬 분해 방식은 우리가 40년간 시도했던 접근법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 이 방법이 서구 수학계에서 더 일찍 주목받지 못했는지 의문이 들어요. 민호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연구는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고 서구 학계는 비서구권 연구를 잘 살펴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온 민호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팀은 이제 20명으로 확장되었고 별도의 연구동이 배정되었어요. 놀랍게도 이제 많은 미국인 연구자들이 그와 함께 일하길 원했습니다. 심지어 마이클조차 자신의 팀을 정리하고 민호의 연구에 합류했어요. 데이비드 소장은 특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강 박사님의 성과를 기념하여 K-AI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의 수학적 접근법을 AI 연구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강 박사님께서 센터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센터 설립에 동의합니다만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 센터를 단순히 미국 내 연구기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센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서울에도 분원을 설립하고 양국의 인재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대담한 제안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비전입니다. 몇 가지 행정적 문제가 있겠지만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민호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내 언론은 그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영접했습니다. 강 교수님의 성과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자부심입니다. 정부는 귀하의 K-AI 센터 한국 분원 설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장관이 공식 만찬에서 선언했습니다. KAIST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민호는 자신의 옛 제자들과 제외했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서 그의 강연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수학적 전통은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구의 방법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특한 접근법을 발전시키고 세계와 나눌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민호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자부심이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총장은 민호에게 명예교수직을 제안했고 삼성과 현대,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은 공동 연구 제안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AI 생태계가 그의 성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민호는 한강변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은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이룬 성공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 교육과 문화의 승리다. 이제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향후 5년간 제 시간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며 차세대 AI 인재를 양성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K-AI 센터는 한국의 수학적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AI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청와대는 즉시 국가 AI 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그를 위촉했습니다. 한국의 AI 혁명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민호의 K-AI 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도전들이 나타났습니다. 센터는 서울과 실리콘밸리 두 곳에 설립되었고 양국의 연구진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적인 협력 모델은 기존 질서에 위협이 되었고 거센 저항에 직면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부 테크 기업들이 민호의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한 거대 기업의 CEO는 공개적으로 민호를 비난했습니다. 한국인 수학자가 미국의 AI 기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에 대한 명백한 위협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의 통제권을 미국 내에 유지해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지면에 실린 이 발언은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았고 국회에서는 K-AI 센터에 대한 조사 요구가 제기되었어요. 민호는 이런 반발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은 민호의 접근법이 너무 혁신적이며 전통적인 학문 체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어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한올로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습니다. 강민호 교수는 미국식 연구 방법론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학문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의 성공이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한국 과학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민호는 양쪽에서 오는 비판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너무 한국적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너무 미국적이라는 이유로 공격받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 칩거하여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민호의 팀원인 그레이스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교수님, 미국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연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도 받았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함이 가득했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우리의 연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레이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접근법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민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K-AI 센터의 모든 연구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느 한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지식과 문화가 만나 새로운 혁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민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K-AI 센터의 핵심 알고리즘을 모두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의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었어요. 일부 연구원들은 이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그냥 공개한다고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민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나눌수록 커진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지식은 독점할수록 가치가 줄어들고 공유할수록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결정은 전 세계 AI 커뮤니티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MIT, 스탠포드, 옥스퍼드, 베이징 대학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민호의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의 지지를 표명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의 연구자들은 이제 최첨단 AI 기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도 민호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픈소스 결정은 한국의 정과 나눔의 문화와 일치한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서울대 원로 교수도 자신의 비판을 철회하고 민호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교수의 접근법은 우리 전통 문화의 정수를 현대 과학에 접목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그의 나눔의 철학은 진정한 한국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미국 정부의 조사도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한 채 종결되었습니다. 오히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민호를 특별자문위원으로 초청했어요. 민호의 오픈소스 철학이 새로운 국제기술 협력의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민호는 이제 더 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하는 글로벌 AI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한국적 지혜와 포용력이 세계 과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오픈소스 결정 이후 K-AI 센터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연구자들이 그의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혁신적 응용 사례가 등장했어요. 한국 주도의 AI 생태계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민호는 기조연설을 통해 그의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단상에 올라선 그의 모습은 당당했고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AI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구 중심의 일방적 기술 흐름이 아닌 전 세계 모든 문화와 지식이 어우러진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한국의 수학적 접근법이 그 시작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연설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어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K-AI 센터와의 협력을 요청했고 민호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AI 컨퍼런스에서 중국 과학원 원장이 민호에게 특별 제안을 했습니다. 강 교수님, 우리는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아시아 AI 연구소 설립을 제안합니다. 서구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동양의 철학과 수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호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좋은 제안입니다만 저는 단순한 지역 블록이 아닌 진정한 글로벌 협력을 꿈꿉니다. 동아시아의 지혜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세계와 나눌 때 더 큰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대신 민호는 더 대담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AI 협력 컨소시엄의 창설이었어요. 이 컨소시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동양과 서양,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국제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었습니다. 매우 야심찬 계획이군요. 중국 대표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구 국가들, 특히 미국이 이런 개방적 협력에 동의할까요? 그들은 자국의 기술 우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텐데요. 민호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이미 미국 정부와 주요 테크 기업들의 예비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AI 기술이 한국과만의 노력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성과가 그들의 인식을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2개월 후 서울에서 첫 글로벌 AI 협력 컨소시엄 총회가 열렸습니다. 45개국에서 온 대표단과 100개 이상의 연구기관,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AI 협력 네트워크가 한국의 주도로 출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개회식에서 한국 대통령은 민호에게 국가 최고 과학자상을 수여했습니다. 강민호 박사는 한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세계에 한국의 포용적 리더십과 공유의 가치를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민호는 감사 인사에서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지혜를 현대과학에 접목했을 뿐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의 철학, 실학자들의 실용적 접근법, 그리고 우리 고유의 수학적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낸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컨소시엄의 첫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예측 AI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한국의 행렬 계산법, 미국의 빅데이터 처리 기술, 유럽의 기후 모델링 전문성, 아프리카와 남미의 현장 데이터가 결합되어 전례 없는 정확도의 예측 시스템이 탄생했어요. 이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위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글로벌 의료 AI 플랫폼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AI 기술이 중심이 되어 전 세계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희귀 질병의 진단과 치료법 개발을 지원했어요.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에게 이 시스템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 특집 기사로 이 변화를 조명했습니다. 한국의 수학적 천재성이 세계를 구하고 있다. 강민호 교수가 시작한 글로벌 AI 혁명은 기술의 민주화와 국제 협력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 서구 중심의 기술 패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민호는 이 기사를 읽으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이 세계에 기여하는 역사적 순간이 되었어요. 한국의 지혜가 인류의 가장 큰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밤늦게 연구실에서 나오는 민호의 얼굴에는 피로함보다 희망의 빛이 더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 한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이제 그 여정은 더 넓은 세계를 향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글로벌 AI 컨소시엄 설립 3년 후 세계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서울은 공식적으로 세계 AI 연구의 중심지로 인정받았고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연구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K-AI 센터의 본부는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혁신의 심장부가 되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표지기사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21세기 기술혁명의 중심축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서울로 이동했다. 강민호 교수가 시작한 한국식 AI 접근법은 이제 글로벌 표준이 되었다. 민호는 이제 67세가 되었지만 그의 에너지와 비전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여정을 회고했습니다. 제가 미국 연구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단지 한국의 수학적 방법론을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인정을 넘어 세계가 지식과 지혜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여정이었습니다. 민호의 업적은 정확도 99.9%를 달성한 AI 시스템 개발, 양자 컴퓨팅과 AI의 결합, 그리고 인류 최초로 진정한 범용 인공지능 AGI 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유산은 기술적 성과를 넘어 세계의 협력 방식을 변화시킨 것이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했고 한국의 AI 솔루션은 의료, 교육, 환경, 우주 탐사 등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KAIST, 포항공대는 세계 대학 랭킹에서 상위 10위 안에 모두 진입했어요. 더 놀라운 점은 한국 교육 시스템의 혁명적 변화였습니다. 민호의 영향으로 한국의 수학 교육은 전 세계가 배우고자 하는 모델이 되었고 매년 수천 명의 외국 교육자들이 한국의 교육 방법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민호의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는 인류의 가장 큰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for Humanity 이니셔티브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질병, 빈곤,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문제에 한국의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의 AI 농업 솔루션이 식량 생산량을 300% 증가시켰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의료 AI가 전염병 예측과 대응 시스템을 혁신했습니다. 남미에서는 한국의 교육 AI가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어요. UN 총회에서 사무총장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기술의 힘을 통해 모든 사람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비전과 리더십 덕분입니다. 은퇴를 1년 앞둔 어느 날 민호는 K-AI 센터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레이스가 서 있었어요. 그녀도 이제는 저명한 AI 연구자가 되어 민호의 가장 신뢰받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강 교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미국 연구소에서 아무도 당신의 이론을 믿지 않았을 때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식 접근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창의성과 근면함을 중시해왔어요. 우리의 수학적 사고방식은 단순한 계산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가 세계에 인정받은 것뿐이죠. 다음 날 민호는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AI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어요. 젊은 과학자 여러분,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가장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를 세계와 나누십시오. 진정한 힘은 독점에 있지 않고 공유에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민호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가득 메운 학생들을 바라보며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밝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수학적 천재성, 교육의 우수성, 그리고 나눔의 정신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